최근 저는 어느 사이버 대학교의 사이코 드라마 수업 교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재를 읽어보니 주제에 해당되는 사이코 드라마보다는 문학이 접목된 특정 치료 소개에 초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공들여 소개한 특정 치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비니자 기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 치료에서 사용하는 비니자 기법은 게슈탈트 치료의 비니자 기법,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의 비니자 기법과 차별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정 치료에서 사용하는 비니자 기법 소개글에서 인상적인 내용 6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 2개와 바타카를 준비한다. 의자 1개는 방석이 부착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담자가 떠올린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물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거나 양가 감정을 조성하는 인물일 경우 내담자가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세 번째, 감정이 무르익었을 시기에 바타카를 쥐어주며 방석이 부착된 의자를 치도록 한다. 연거푸 수십 대를 내리치게 하면서 소리를 충분히 지르도록 한다. 네 번째, 내담자가 소리를 잘 지르지 못할 경우 먼저 소리 지르는 연습부터 시킨다. 다섯 번째, 특정 치료의 비니자 기법이 게슈탈트 치료와 변별되는 점은 특정한 대상을 불러놓고 그 대상에 대한 말을 충분히 건네게 할 뿐 아니라 역할 바꿔서 그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역할을 바꾸게 하는 점이다. 여섯 번째, 특정 치료의 비니자 기법이 사이코 드라마의 비니자 기법과 다른 점은 내담자가 떠올린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물은 바타카를 동원해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하나 긍정적인 인물의 경우 대화를 나누게 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게 하는 점이다. 저는 특정 치료에서 사용하는 비니자 기법이 다른 비니자 기법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슈탈트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게슈탈트 치료의 비니자 기법에서도 역할 바꾸기가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버 대학교의 사이코 드라마 수업 내용대로라면 게슈탈트 치료의 비니자 기법에서는 내담자가 비니자의 특정 대상을 불러놓고 그 대상에 대한 말을 충분히 건네지도 않고 역할 바꾸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정인의 영향을 받은 국내 정통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국내 정통 사이코 드라마의 비니자 기법에서도 내담자가 떠올린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물은 바타카를 동원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하나 긍정적인 인물의 경우 대화를 나누게 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버 대학교의 사이코 드라마 수업 내용대로라면 사이코 드라마의 비니자 기법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을 향해 바타카를 사용하지도 않고 긍정적인 인물의 경우 지지와 격려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2018년 1월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제42회 방송에서 바타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언급했습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바타카를 내려치면서 내담자가 소리 지르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저는 새롭게 이름 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기법은 이미 누군가가 고안하여 널리 전파한 기법입니다. 어떤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사용하면서 주인공에게 갑자기 반말하고 독설을 날립니다. 어떤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는 주인공이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며 호통을 칩니다. 어떤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시범 보여준다면서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처럼 연기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이코 드라마 기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치료에서 소개한 비니자 기법 또한
바타카 샤우팅 기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심리극에서 특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진행자의 선택일 뿐 필수도 의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코 드라마에서 바타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 또한 디렉터의 선택일 뿐 필수도 의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빙의자 기법에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타카라는 도구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굳이 바타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타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게슈탈트 치료와 사이코 드라마 관련 자료에서 바타카라는 특정 도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국내에 출판된 어느 사이코 드라마 책에는 간단한 소품들로 방석, 담요, 천, 바타카, 그리고 오디오 시설, 컵과 물주전자 정도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양한 소품은 큰 힘을 주는 것 같고 바타카는 훌륭한 도구로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와 청테이프를 이용해 체계적인 바타카 제작법을 배워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바타카는 사이코 드라마 진행을 위한 필수 소모품이라는 것을 저는 특정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를 통해 많이 목격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바타카가 필수 도구로 애용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바타카가 국내에서 필수 도구로 애용된 것은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저는 바타카를 언급한 두 서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외국 서적 Show and Tell 사이코 드라마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번역서 사이코 드라마의 세계 The Handbook of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책 Show and Tell 사이코 드라마에 소개된 바타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Work Safely with Anger in Action Therapy 행동치료에서 분노를 안전하게 다루기라는 소제목의 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번역의 완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비교를 통해 번역을 검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레노의 아내이자 동료인 젤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개되었고 인카운터 배트라고 불리운 바타카 배트의 활용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분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이코 드라마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통합에 초점을 둔 진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분노 표출은 종종 카타르시스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디렉터는 드라마 진행 중에 분노와 연관된 주제가 나오면 각 주인공과 함께 임상적인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를 수 있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젤카 모레노는 말했다. 젤카 모레노는 이미 심리극 속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이 역할은 보조자들이 수행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했던 주인공이 한 번 더 살해 장면을 준비하려던 때를 회상했는데 그때 젤카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초보 디렉터에게 그룹 구성원이나 주인공이 웜업되는 것을 관찰하고 항상 주인공과 함께 가기보다는 건강에 해로운 패턴과 역할을 중단시키도록 개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건강에 해로운 행동 패턴은 중독될 수 있다. 젤카 모레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억제하고 있었던 분노 지점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방금 해석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극을 진행할 때 분노는 신중하게 다루되 너무 몰입하지 않는다.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이 분노에 접근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도울 수 있지만
직접 분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주인공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특정 패턴과 역할을 시도한다면 진행자는 심리극을 중단시킨다. 분노 표출은 종종 카타르시스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책, 더 핸드북 오브 사이코드라마, 사이코드라마의 세계로 번역된 책에 나와 있는 바타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대 또는 바타카는 분노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신문지를 말아 튼튼한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튼튼하게 만들고 색깔 테이프로 감은 막대기이다. 이것은 가끔 사용된다. 가끔 사용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일한 소품은 의자입니다. 하지만 의자는 저에게 필수 도구는 아닙니다. 의자가 없을 때는 방석 같은 대체물을 사용하거나 의자 없이 심리극을 진행합니다. 바타카는 분노를 다룰 때 사용하는 많고 많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타카라는 도구가 특정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면서 바타카 남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타카 남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타카를 이용해 주인공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장면이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 바타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인공이 거부해도 계속 바타카 사용을 강요한다. 바타카 남용은 안전한 심리극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바타카 남용은 주인공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타카 남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에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타카가 없어도 심리극 진행에 지장 없습니다. 저는 바타카 사용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바타카 사용에 반대합니다. 저는 바타카가 신속하게 내담자의 울분을 뽑아내는 필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바타카의 남용은 치료를 빙자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타카 남용은 주인공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무시하고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과 더불어 제가 만든 신조어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제62회 방송에서 빈손 드라마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손 드라마는 특정 도구에 의존하지 않아도 심리극 진행이 가능함을 알리고 싶어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만든 신조어이다. 소품은 심리극 진행을 보다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만 특정 소품이 심리극 진행의 필수 조건이고 강제로 주인공에게 특정 소품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보여주기식의 심리극에 가깝다. 저는 특정 치료에서 소개한 빈의자 기법은 국내 정통 사이코 드라마의 빈의자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바타카를 쥐어주며 의자를 치도록 하는 것, 연거푸 수십 대를 내리치게 하면서 소리를 충분히 지르도록 하는 것, 소리를 잘 지르지 못할 경우 먼저 소리 지르는 연습부터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운 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사이버대학교 사이코 드라마 수업의 참고 서적으로 국내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소개한 특정 전문가의 저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강의를 맡은 담당 교수의 저서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바타카 샤우팅 기법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이유는 바타카 남용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방송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타카 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타카라는 특정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극을 치료가 아닌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타카 남용을 상징하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 바타카 쇼가 근절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과 바타카 쇼를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타카 남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바타카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도구가 무엇인지, 이 도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치료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도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내담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으로서 바타카 경험이 유익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직접 경험해 보시고 언제든지 불편함과 부적절함이 느껴질 때 바타카 사용을 그만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인공 기회와 치료를 빌미로 진행자가 바타카를 계속 강요할 경우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는 것은 내담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가 되어 바타카를 사용하기 원하는 분이라면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분노를 주제로 한 심리극의 주인공이 되어 바타카의 위력을 최소 10회 이상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바타카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시고 분노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도구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바타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인공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바타카를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인공이 거부감을 보이면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인공에게 계속 바타카 사용을 권유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 바타카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치료와 주인공 경험을 빌미로 바타카 사용을 강요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바타카 외에 다른 대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곧 이어질 다음 코너에서 바타카 외에 분노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도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도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정규 교수님의 저서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게슈탈트 치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친 기법 사용은 오히려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를 소외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맥락과 의미를 무시한 채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게임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법 사용은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슈탈트 치료 기법에 한정된 설명입니다만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 바타카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바타카의 효과성을 다룬 이론서 혹은 논문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정보 공유를 요청합니다. 바타카 사용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다면 잘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드치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드치연구소는 소외된 이웃, 이야기와 드라마가 필요한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드라마 치료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이드치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후원을 요청합니다. 후원 방법은 총 3가지. 이드치연구소 보기, 이드치연구소 듣기, 이드치연구소 일기입니다.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인터넷 서점에서 이드치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원 방법은 총 3가지. 이드치연구소 보기, 이드치연구소 듣기, 이드치연구소 일기입니다.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인터넷 서점에서 이드치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를 방문하신 분께 좋아요 클릭과 구독 클릭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쇼 앤 텔 사이코 드라마에 실린 내용 중 치료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노 표현 방법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쇼 앤 텔 사이코 드라마의 저자인 캐런 카나부치는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 카운티에서 활동 중인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이고 임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분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사이코 드라마 활동 중이고 젤카 모레노를 통해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운 것으로 보이고 미국 사이코 드라마 학회 정회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에서 깊은 성찰과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가격도 저렴하고 심리극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잘 다루었고 심리극의 개념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의역했습니다.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경험적 치료에서 우리는 최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워밍업, 본극, 쉐어링이라는 3단계 과정을 따른다. 워밍업에서 우리는 분노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감정 표현에 대한 가족, 성별 및 문화적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우리의 분노에 초점을 맞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열린 공간에서 그림이나 사진 쳐다보기, 분노를 떠올릴 만한 물건 잡기, 혹은 비느자와 같은 유도된 이미지는 많고 많은 워밍업의 일부이다. 더블, 역할 바꾸기, 비니자, 거울 기법과 같은 심리극 테크닉들은 재정립해야 될 분노의 연결점들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소시오메트리 테스트는 그룹 참가자가 분노와 내면의 평화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동작, 예술적인 방법, 목소리, 이미지, 에너지 방출과 악기로 분노의 표현을 북돋울 수 있다. 바타카 또는 인카운터 배트라고도 하는 부드러운 패딩의 배트 혹은 다른 도구가 가끔 사용되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일부 치료자들은 테니스 라켓을 이용하여 크고 부드러운 재질의 가방이나 베개 더미 또는 패딩 재질의 기둥을 치기도 한다. 치료자들은 환자가 이러한 테크닉을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 저항하거나 꺼리는 것이 확인되면 그 저항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방금 읽어본 번역문에서 인상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타카 또는 인카운터 배트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끔 사용되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치료자들은 환자가 이러한 테크닉을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저항하거나 꺼리는 것이 확인되면 그 저항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제는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2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꺼운 케이크 다루듯 손을 만지기, 주먹을 가볍게 누르고 풀기, 벽, 바닥, 베개를 밀기, 줄다리기 로프, 그물, 큰 수건 또는 시트 잡아 당기기, 수건 또는 시트 뒤틀기, 전화번호부 또는 신문을 찍거나 구기기, 머리보다 높은 곳, 시야가 트인 곳에 서서 소리 지르기, 골판지 상자를 내려 찍거나 골판지 상자나 펼친 것을 찢어버림,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위로 뛰어오르거나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싫어 라고 말하기,
베개나 부드러운 공 걷어차기, 베개에 등을 대고 누운 뒤 짜증 부리기, 소리 또는 단어를 과장되게 표현해보기, 동물처럼 으르렁거리기, 비난하거나 외치기, 속삭이거나 쉿 소리 내기, 음악을 활용하거나 음악 없이 자신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중요한 문구 반복하기,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거나 쿵쾅거리며 소리내기, 운동 혹은 손으로 잡아당기기, 화가 난 괴수와 역할 바꿔보기, 드럼 연주 또는 달그락 소리내기, 종이에 그리거나 쓰거나 낙서하기, 점토 갖고 놀기, 태극권, 요가, 몸에서 분노를 끌어내는 듯한 이미지 떠올리기, 신문지, 고무밴드, 수건으로 만든 배트 활용하기. 이상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2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바타카는 배트라는 명칭으로 마지막 27번째에 언급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바타카는 분노 표현을 위한 27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상 치료 환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2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